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더운 여름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과 다르게 에어컨은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지만 에어컨 사용 시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 같아 무서워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론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못된 내용들도 있어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전기료 걱정 없는 에어컨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름이 되면 거의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새벽에 잠깐 끄는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에어컨을 처음 사용하실 때 어떻게 작동을 하시나요? 에어컨을 켤 때 바람의 세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는데요. 처음부터 최저 온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희망 온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바람 세기를 강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바람 세기를 약하게 오랫동안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에어컨을 처음 작동시키면 스마트 냉방이 있는 에어컨이면 스마트 냉방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버튼이 없다면 쿨파워나 최저온도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런데 에어컨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희망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바람과 최저온도 설정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처음 작동을 하면 최저온도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강하게 에어컨을 켜게 되면 한 번에 높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전기 소모가 평준화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낮은 전기 사용으로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 온도가 맞춰지면 에어컨 실외기는 절전 모드로 약하게 꾸준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12시간이나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매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최저 온도가 아닌 25도로 맞춰서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은 처음 작동시킬 때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희망 온도로 맞춰서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희망 온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을 처음부터 강하게 켰을 경우 전기 사용량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수직으로 떨어진 이후에 평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희망 온도로 켜게 되면 오랜 시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희망 온도로 켰을 때 결국 불필요한 전기를 더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 사용하는 전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2시간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을 켜면 수직으로 상승하고 에어컨을 끄면 전기 사용은 없지만 다시 켜게 되면 다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결국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처음 작동할 때는 최저온도 설정, 쿨파워 또는 스마트 케어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에어컨이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안에 구입을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에어컨을 구매한 지 10년 정도 지났다면 꼭 확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 집 에어컨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에어컨은 크게 정속형과 인버터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세게 틀어서 24시간, 12시간 동안 계속 작동하라고 한다면 똑같이 따라 하시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속형은 우선 인버터형보다 저렴합니다. 최근 제품들은 거의 90% 이상 인버터형이지만 정석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석형 에어컨은 작동을 하게 되면 실외기는 일정한 회전 속도로 작동을 반복하면서 항상 최대 용량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고, 실내 온도에 따라 일정한 냉방 출력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희망 온도로 맞춰서 사용하게 된다면 실외기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처음 작동하는 것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절전형 에어컨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인버터 에어컨의 장점은 냉방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더라도 실외기가 꺼지지 않고 절전 모드로 약하게 꾸준하게 돌면서 운전 용량을 조절해주며 전기료를 아껴주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꾸준하게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석형 에어컨의 절감 방법은 어떨까요? 처음 에어컨을 켤 때 무조건 세게 틀어놓고 희망 온도에 도달을 하면 에어컨을 끕니다. 두세 시간 정도 지나 다시 온도가 상승하면 처음처럼 다시 에어컨을 세게 틀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정석형은 적정 온도에서 맞춰서 틀어놓는 것보다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전기료를 무려 6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정석형인지 인버터형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우리 집 에어컨에 붙어있는 라벨지 또는 케이스에 인버터라고 씌어 있다면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버터라고 적혀있지 않음에도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라벨지에 있는 모델명을 검색해 보시면 정석형인지 인버터형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외출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석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끄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버터형의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외출하게 된다면 에어컨을 켜두고 외출하는 것이 끄고 외출하는 것보다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많이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창문형 에어컨은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도 전력량 소모량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실외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실외기가 작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강하게 켜서 온도가 맞춰지면 희망 온도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에어컨 콘센트는 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전제품에는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전기를 조금씩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가전제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콘센트를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료는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대기전력 때문에 누진세 구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TV 셋톱박스가 가장 많은 대기전력을 사용하고요. 스피커나 스탠드 에어컨도 6W가량 사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어주고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해주고 블라인드나 커튼을 사용해서 차가운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세는 구간마다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kW라도 초과하게 된다면 2배, 3배 비싼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